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 금양 바로 볼 텐데, 자, 오늘 금양이 올랐어요. 그죠? 이제 지금 계속 올라주다가 약간 윗꼬리를 달고 저항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10% 상승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악재가 지속적으로 겹치면서 하락을 이제 거듭했는데 거래 정지도 있었고, 그죠? 이런 하락세가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반등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설명이 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얘가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를까, 오르면 더 얼마나 오를까,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까지 올라는 좀 사실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어요. 근데 얼마나 오를까? 그리고 언제까지 오를까? 그리고 그러다가 나는 그렇다면은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응에 들어가면은 좋을까를 전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알아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양이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시간 외에서 얘네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시가 장 마감하고 공시가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올라온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요 두 개인 거죠.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1,000만 주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1,000만 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격이 어제 가격으로 좀 따져서 봤을 때, 그리고 오늘로써 따져봤을 때 이게 4천억 정도, 4천억 그 이상이죠.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12월 2일이면은 얘네가 과연 주가가 계속 올라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싸게 넣어줘도 지금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게 호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막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12월 2일 날 그 취득 예상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얘네가 지금 이거 기장 공장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이게 이 정도까지 뭐 몇 천억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관리, 그리고 주주분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류강지 회장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굳이 엄청나게 많이 올려가지고 뭐 이제 이걸 비싸게 굳이 4천원까지는 얘네가 취득을 넣어줄 필요는 없다. 무상 증여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2일 때쯤에 주가를 한번 약간 누르지 않겠냐라는 좀 저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일단 이제 호재긴 호재입니다. 그래서 11월 오늘 이제 1월 1일이니까 이게 당장 얘가 뭐 급하게 막 올라가? 이거는 또 이제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오늘 요 정도? 지금 이제 저항받고 있죠? 요 정도에서 놀아주는 요런 흐름이 아마 일단은 요 공시만 봤을 때는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유상증자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유상증자 또 이제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잖아요. 이 유상증자가 이건 뭐 이제 정정공시라고 하지만 이거는 제3자 배정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제3자 배정이 아닌데 그냥 일반 유상증자인데 얘네가 지금 어제 올라온 공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호재로서 작용을 해서 이제 올라간 건데, 자, 일단은 기존에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이 유상증자를 우리가 한번 빠르게 쭉 훑어보긴 해야 됩니다. 자, 요 정도를 발행한다라고 하고 이걸 발행해서 어떻게 한다? 돈을 구해서 시설 자금이랑 요거 채무, 돈을 갚는 데다가 쓴대요. 그냥 진짜 완전한 악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좀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얘네가 예정 발행가액이라고 하는 게 38,950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산정되는 계산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얘네 예정 발행가액의 기준 주가는 여기가 예정 발행가액이 3만 원, 여기죠? 38,000, 요 3만 원 요런 구간이니까 여기 요 구간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얘네가 위에서 받던 그 자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주가를 회복시켜 주고 착약 예정일에 맞춰서 회복시켜 주고 회복을 시켜 줘야지만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서 확보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방금 요거 정정이 올라왔죠. 그래서 일단 뭐 예정일도 예정일, 일정도 좀 바뀌고 그죠? 이런 게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도 보면서 대응에 들어가긴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 바로 요겁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게 좀 더 빨라요, 여러분들 일정이. 그래서 보시면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데 그래서 뭘 한다? 자금 조달을 해서 기타 자금이라고 일단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다른 회사에서 이 금양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른 회사에서 얘네한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언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가 이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이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가치가 좋아질 것이다. 돈을 잘 벌니까. 그죠?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재로서 작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불안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5만 원이래. 발행가액이 평단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비싼데?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굳이 여러분들 우리가 막 심각하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일반 주주분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근데 일반 주주분들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더 5만 원이라고 하는 발행가액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애들이 이거를 참여하냐 마냐, 납입을 하냐 마냐, 이게 제일 중요해져요. 근데 그게 누구냐가 또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류강지 회장과 그 류강지 회장의 회사들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얘가 납입을 안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류강지 회장이 얘네한테 요거 무상 증여도 하고 삼자 배정 유상 증자도 하고 그리고 현재 주가의 악재들을 좀 해소시켜 주기 위함이다.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제 이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또 이제 드릴 거예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 반등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막 올라가 보다는 예, 아마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좀 재미없게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조급하게 보실 생각은 전혀 없어요. 충분히 이거 놓쳤어. 아니고요. 기회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따라서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다가 우리 여러분들 제가 대응 함께 도와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좀 도와드리려고 하냐면은 여기에 제가 개인 우리 소통하시는 번호를 이게 남겨 놨어요. 여기 금양이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냥 숫자 2번입니다. 숫자 2번을 3414에 7739번에다가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로서 보고 있다가 잡아드리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서 진행을 하냐면은 과거에 지금 좀 잘 가고 있죠. 이 펩트론 진행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잘 가고 있는 네이처셀 여기 우리 소통하는 번호 똑같죠. 요거 여기다 이거 그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이트를 제가 우리 소통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평단가, 평단가를 같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타점이 오게 된다. 여기 금양 그룹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등록, 포함을 시켜드리고 평단가별로, 구간별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고, 그거랑 이제 이런 거 소통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뭐 이제 이런 거 뭐 문자로도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점이 오거나 저런 공시가 올라왔는데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장 마감하고 막 갑자기 올라오니까. 그래서 공시가 올라오거나 근데 공시가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이런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점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모르는 번호라서 확인을 안 했어요. 놓쳤어. 하지 마시고 확인 꼭 기억했다가 화장실 가서라도 매수 매도 대응하시고 수익 꼭 챙겨가시길 대응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매우 좀 많이 중요해요. 음. 죄송합니다. 물 한 잔 했어요. 자, 얘네가 지금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불안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발행가액이 너무 높아라는 게 하는 게 있었는데 좀 이제 일정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11월 8일이고 11월 28일 이하 그러면은 여기서 불안함이 온단 말이죠. 이건 알겠어.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 왜? 얘네가 자금 조달이 되는 거니까. 근데 11월 28일에 오면은 이때 새로운 그죠? 여기서 얘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요 정도의 주식 수가 발행이 된다. 시장에 또 풀린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발행되는 날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가 돼요. 근데 실제로도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상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맞는데 사실은 상장되는 게 맞는데 물량이 풀리는 게 맞는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네가 매도가 가능한가? 매도가 불가능해요. 이 물량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한다라고 하면은 25년 11월 그죠? 뭐 거의 그냥 12월이라 봐야겠죠. 12월 때 가야지만 11월 뭐 이제 그때쯤에 이 거래일 전 그때 가서 우리가 보겠죠. 그때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날에 11월 28일 날에 주가가 약간의 눌림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전혀 당황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미리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알고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요거 있죠. 얘네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 기장 공장 이 내부 사정도 좀 여러분들 빠르게 설명 쉽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네가 최근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어떠한 악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악재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여기 요것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얘네가 기장 공장 그러니까 제2 공장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8천억 규모고요. 작년 10월부터 이제 4만 평 진행 중에 있는 이걸 우리가 드림 팩토리라고 불러요. 근데 얘네가 얘기를 하기로는 그래요. 이번 연도 말에 24년도 말에 완공이 되면은 2170 배터리를 2억 셀 생산이 가능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4695 배터리를 1억 셀 생산이 가능하다. 양산 가능하다. 그 이후로는 2억, 3억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공사인 동부건설 여기에다가 건설 대금 300억 이게 미지급된 겁니다. 그럼 뭐 이제 하청업체들도 있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한테 지급될 공사 대금이 밀리고 있어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큰 악재인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2억 셀, 3억 셀.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공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이게 빠르게 생산이 된다는 뜻이고 이게 어떻게 다 돈이죠.
그럼 지금 현재 시간이 돈이라는 소리예요, 돈. 입니다. 근데 그게 미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일단은 지금 류강지 회장의 이 무상증여 이런 걸로 이거는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악재 해결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 자, 얘네가 이게 됐어요. 요거. 그리고 요거 2억 셀, 3억 셀 이거를 뭐 사주겠다,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회사가 아직은 없어요. 이 물량에 대한 계약 공시가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여기서 이제 좀 이어지는 건데 시장의 이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차트는 심리가 반영되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 좀 빠르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몽골 광산 개발 업체 얘네가 몽라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영해각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추정치, 실적 추정치를 다 얘네가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이 좀 아쉬웠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짜잘한 것들 그래가지고 얘네가 벌점 10점 받으면서 2억 벌금 내고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얘네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이거를 실적 추정치 낸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벌 수 있어. 이거 하면은 이 정도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매출이 4,024억이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610억입니다. 이래 썼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4천 이거 매출이 66억 그리고 요게 3억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연히 공시 너무 이거는 사실이 좀 심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니까 공시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볼게요. 얘네가 이런 식으로 허풍을 떨었어, 허세를 떨었어. 그럼 우리가 신뢰가 바닥이 나요. 신뢰가.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얘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일까? 과연? 이것도 역시나 믿음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마저도 나온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일단은 류광지 회장의 이런 제3자 유증 그리고 무상증여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이고 이러한 움직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주가를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 그 의지가 보인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데 지금 일단은 얘네가 보여줘야 되는 게 이거 일단은 300억 이건 진행이 되겠죠. 공사 진행을 해서 2억 셀이 완전히 아니더라도 1억 8천, 뭐 7천 이 정도 생산이 된다. 1억, 뭐 8천이나 아니면 9천이나 7천이나 이 정도 생산이 된다라는 건 일단 첫 번째로 보여줘야 돼요. 생산량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가 바로 계약 공시입니다. 이 정도는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뢰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지만 반등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상향으로서 주가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매김을 할 때에 따라서 또 이제 25년이니까 사실은 그때 되면은 25년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 아마 같이 나와야지 우상향 쉽게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내용들 한 번에 나오는 게 굉장히 호재는 맞아요. 여러분, 호재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여기까지가 이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윗골이 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이 사실은 눌렸다 더 올라가. 이거 엄청난 호재야.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저도 뭐 그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우리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점이 오게 돼 변수가 발생해 요거 이런 거 있죠. 발생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숏 물량들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청산시키기 위한 주가 상승 흐름 여기까지 간다는 게 아닙니다. 예, 상승시키기 위한 이런 흐름까지도 우리는 좀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부터는 좀 대응을 실시간으로 예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분들 여기 번호 꼭 저한테 숫자 2번 남겨주신 분들 이 번호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 대선 이제 끝나가는데 지금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게 미 대선 이후에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거 다음 일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도 준비를 다시 해야 되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내 집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맨날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 보이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세력의 매집 지표라고 하고 세력의 매도 지표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따로 좀 이렇게 영상에서 뭐 풀든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소통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아래 더 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걸 통해서 저한테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수락을 눌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한 번씩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금요일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